안녕하십니까. 오늘은 TA-50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16을 개발 생산한 록히드 마틴사의 기술적인 도움을 받아서 기체는 F-16보다 조금 작고 엔진 성능은 같거나 더 좋은 것을 채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TA-50의 운영 시스템은 F-22나 F-35의 통합 운영 시스템을 적용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F-22 랩터나 F-35의 첨단 시스템을 적용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최신형 초음속 기체를 설계하고 운영 가능하도록 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 즉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합니다. TA-50의 엔진 성능을 한화 테크윈을 통해서 높이고 운영 시스템을 F-22 랩터, F-35에 적용한 통합 운영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면 F-16보다 훨씬 우수한 전투기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F-22 랩터급이나 F-35급과의 전투에서 남은 문제는 스텔스 기능입니다. 스텔스기의 원리를 보면 아직은 스텔스기의 성능이 초보적이라는 것입니다. 스텔스기 중 가장 뛰어난 스텔스기의 원조인 F-117이 1999년 코소보 분쟁에서 세르비아군 SA-3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된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북한은 SA-3급 이상의 지대공 미사일을 1000기 이상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F-22 랩터, F-35에 도입된 스텔스 기능은 F-117보다 크게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스텔스기는 모든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보다 작게 보이게 하는 기술입니다. 즉 20톤짜리 비행기가 독수리만하게 보이게 하는 기술입니다. 비행기인지 독수리인지 구분하기 힘들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30km 내로 접근했을 때는 더 크게 보여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드 포대에 배치된 엑스밴더 레이더의 성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엑스밴더 레이더의 탐지, 추적 모드에서는 2000km 떨어진 곳에서 테니스공, 즉 비둘기만한 물체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엑스밴더 레이더로 F-22 랩터나 F-35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드 미사일은 마하 8.24로 날아가서 마하 20에서 30으로 공격해오는 지름 1m인 ICBM을 정통으로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기껏해야 마하 2에서 3으로 공격해오는 F-22급 전투기는 쉽게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드 미사일 한 발 가격은 110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110억 원짜리로 2천억짜리 잡을 수 있으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패트리어트는 폼으로 배치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패트리어트는 더 저렴합니다. 2차 대전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결국은 전쟁은 돈 싸움입니다. 현대전은 돈 전쟁입니다.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가격이 비싼 무기는 패전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편 동영상에서 사드 10개 포대를 배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사드 10개 포대에는
2000km를 감시할 수 있는 X밴더 레이더가 10개, 적 최신형 스텔스기를 잡을 수 있는 미사일이 480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편 동영상 사드 10개 포대 배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전투기와 항공모함에 싣고 가서 기습 공격을 하기 위한 전투기의 특징은 다릅니다. 항공모함에 싣고 가서 기습 공격을 해야 하는 전투기는 폭탄, 미사일을 잔뜩 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전투기는 레이더에 포착된 물체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출격하든지 초계 임무를 하면 충분합니다. 최신형 전투기가 아무리 빨라도 마하 23이고 가격이 2천억 내외입니다. 미사일은 속도가 마하 4에서 5이고 가격이 50억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마하 4에서 5로 날아오르는 미사일을 잡기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위험하고 성공 확률이 낮은 비싼 비행기로 가서 공격해야 합니까? 스텔스 기능이 없어도 막을 수 없는 최고의 기습 공격용 무기, 성공 확률이 전투기보다 월등히 높은 미사일을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역을 방어하는데 전투기에 미사일을 무식하게 싣고 다닙니까? 지금이 석기 시대입니까? 비행기에서 신호를 보내오면 지상에 배치되어 있는 사거리 50에서 500km짜리 지대공 미사일로 적 전투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전투기 간의 공중전, 다시 말해 도그파이터는 양쪽 다 미사일이 소진되고 지원 미사일이 없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전에서 실제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도그파이터 상황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드물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적국을 감시하는 위성, 적군의 비행기, 전투함을 탐지하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적외선 감시 위성, 광학 카메라, 레이더 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근의 F-16과 F-35와의 모의 전투훈련에서 F-16이 승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접전에서는 F-16이 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유지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성능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TA-50에도 스텔스 기능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기술 적용 방법은 여기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왜 FA-50이라고 하지 않고 TA-50이라고 했는가 하면 GDP가 적은 나라에서는 사실 대당 250억 전투기도 힘겹습니다. 훈련기 따로 사고 전투기 따로 사고 하기 힘듭니다.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전투기를 수출하기가 좀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FA-50 가격도 힘겹습니다. 자국을 방어하기 위한 성능으로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맞서야 할 F-22 랩터급으로 수준을 올리기 위한 성능 개선은 꾸준히 하고 그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만 충당하지 말고 수출하면서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거에 우리가 한때 사용했던 TA-50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튜브나 종편에서 떠드는 가짜 군사 전문가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대전은 돈전쟁입니다. 그리고 현대전은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미사일전입니다. 최신형 전투기보다 미사일이 비용이
적게 들고 전쟁에서 효율적인 무기이기 때문입니다.